안녕하세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영상을 안 올렸냐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저 자신과의 이제 내적인 싸움을 하느라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되게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또 닥쳐와가지고 이제 이걸 이겨내야겠다 해가지고 혼자 막 방황하고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 스스로하고, 결국에는 이제 한 곱이 넘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 곱이 넘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뭐랄까, 이렇게 다시 또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건 뭐냐면은, 이 구독자분들이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는 와중에도 10분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보기 불편하고 뭐 어렵고 재미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미라던가 어떤 즐거움을 찾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멈춰 있을 순 없죠. 멈춰 있으면 이제 끝이니까,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문학작품 리뷰를 할 건데, 제가 옛날에 이제 문학작품 리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를 다뤘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를 낭독했던 적은 있는데, 이렇게 문학작품, 소설 이런 것들을 다뤄본 적은 거의 없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명이 뭐냐? 바로 도스토예프스키 아시죠?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의 도스토예프스키. 바로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제목부터가 상당히 뭔가 이렇게 좀 처지고 우울한 느낌이 들죠.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 읽으면서 진짜 울부짖었습니다. 울부짖었다는 이유가, 이 가난이라는 거를 뭐 많은 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만, 저도 뭐 어디서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은 뭐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얘기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거든요, 사실상. 그런 경험도 많이 했고 지금도 사실상 뭐 부유한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작품에서 말하는 그 세밀한 부분과 놓치지 말아야 할 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로 진짜 짧고 읽기도 편한 약간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겠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한 40대 정도고, 이 여자 주인공은 이제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인데 한 뭐 고등학생 정도 나이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둘이 뭐 이렇게 뭐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자기 딸을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작품을 읽어보시면 나올 텐데, 제가 이제 이거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서 스포일러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냥 이 영상 자체가 스포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직접 읽어야 하는데 읽을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은 읽지 않고 제 영상을 통해서 읽은 셈 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이 영상을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무슨 뭐 조회수에 목숨 거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을 사서 보시는 거를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스포일러, 그냥 거의 뭐 내용 다 알려드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마카르입니다. 마카르. 마카르가 이제 남자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 이름이 바르바라입니다. 뭐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번역에 따른 차이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도스토예프스키가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아무튼 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이 편지 형식으로 내용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 여자 주인공 바르바라는 정말 어떤 뭐랄까 불행한 이러한 시절을 좀 겪었어요. 불행한 시절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이제 죽음에 이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고 어머니하고 이 바르바라만 남겨지는 거예요. 이 바르바라만 남겨지는데, 중요한 게 이제 이 바르바라라는 이 여자가 이제 아버지와 관련이 있던 안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안나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안나의 이제 어떤 뭐랄까 영향을 통해서 이 바르바라가 어머니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제 이전합니다. 이전을 어디로 하냐면은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나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바르바라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돼 있었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 이 꼴로 만들 줄 알았다. 다 너희 아버지 탓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듣기 싫은 얘기를 이제 이 바르바라와 그녀의 어머니한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 집안 식구의 거의 뭐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까운 이러한 지인과 같으니까 너희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좀 듣기 재수없는 소리를 자꾸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 안나가 결국 하숙과 같은 형태로 이 바르바라와 이 어머니를 이제 이전시켜주는 거죠, 집을. 예, 옛날에 아버지와 살던 집에서 떠나서.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뭐 사업해가지고 이제 빚을 지고 이제 죽음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어떤 여력 같은 게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나는 이 어머니와 이제 바르바라, 이제 엄청나게 이제 되게 못되게 굽니다. 못되게 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자기 수중에 들어온 거니까. 이제 자기 수중에 없다가 자기 수중에 들어온 거니까 엄청나게 이제 못되고 이제 짜증나게 구는데 중요한 거는 이 거의 뭐 하숙 생활 같은 이러한 생활에서 바르바라가 이제 수기 형태로 이제 자신의 삶을 얘기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여기서 포크로비치인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 남자인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여자 고등학생들이나 이제 여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학생 오빠에 대한 어떤 존경이라든가 로망 같은 게 있죠. 이제 이 같은 하숙을 하는 이 포크로비치라는 대학생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마주칠 일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이 하숙집 딸내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얘하고 이 바르바라가 뭘 하냐면은 이 대학생한테 일종의 뭐 과외 같은 것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포크로비치라는 대학생한테 이제 공부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 포크로비치라는 대학생에게 이제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포크로비치라는 대학생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되게 진짜 공부밖에 모르는 진짜로 백면서생이에요. 완전히 그냥 집에 이제 하숙 방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 이렇게 책꽂이에 책밖에 없고 달랑 이제 뭐 책상 하나 있고 그냥 거기서 처박혀서 공부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학생인데 이 포크로비치 역시 엄청나게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뭐 가해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던 걸로 보여요. 예, 소설에서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포크로비치가 직업을 구하려고 밖에 이제 나돌아다니다가 감기인지 어떤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감기는 이 정도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감기보다 뭔가 더 심한 것을 걸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알아눕습니다. 예, 이 포크로비치가 알아누우면서 결국에는 이 직업도 못 구하고 아무리 나가서 돌아다녀도 자기가 할 만한 직업이 없는 거예요. 이 포크로비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허약한 남자고 공부만 하고 이랬으니까 되게 체질이 되게 빈약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막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 막 돈 벌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질병을 이제 얻어가지고 알아눕게 되는데 그때 이제 포크로비치가 거의 막 사경을 헤매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이제 이 바르바라라는 여자애가 이 포크로비치를 이제 간호를 합니다. 간호를 하면서 이제 막 엄청나게 막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고통받는 막 내용들이 나오고 중요한 거는 어머니까지 떠나보냅니다. 어머니까지 떠나보내면서 되게 이제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이 바르바라 수기 편에서 이 포크로비치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노인인데 이 아버지 노인은 이 포크로비치라는 이 포크로비치 2세죠. 이 포크로비치 2세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아들한테 방해가 될까봐 이 아들에게 찾아오는 것 자체도 되게 망설이는 노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내가 아들한테 다녀갔다라는 걸 우리 아들이 눈치채면 어떡하지 하는 약간 이런 눈치 보는 이러한 되게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가 왔을 때 아버지 들어오세요라든가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호의를 보이면은 이 노인은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호의를 보였다고 되게 막 기뻐서 날뛰고 막 그러는 이제 노인이에요. 너무 행복해하는 노인.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런 아버지들의 모습, 예, 그런 어떤 소외되고 외로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져요.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 소설 안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포크로비치가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이 노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완전히 막 혼이 빠져나가가지고, 그 옛날에 그 시체 이제 운구해가지고 마차를 통해서 이제 묘지로 보내는데, 그 막 마차 뒤를 막 혼이 나가가지고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포크로비치의 삶이 나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열을 한번 했어요. 예, 이 포크로비치가 이렇게 질병 걸려가지고 막 죽어가는 모습에서, 그리고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데 직업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이런 상황들이 그냥 다 완전히 다 그냥 내 삶인 것 같아가지고, 정말, 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꼈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마카르라는 인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물은 이제 이 바르바라라는 여자애를 정말로 헌신적으로 대합니다. 진짜 막 뭐 필요한 거 없냐? 너가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따로 이제 나와서 살고 있는데 뭐 어려운 거 없냐 이러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마카르와 이제 이 바르바라가 서간을 주고받는 상황은 바로 이 포크로비치와 이 하숙과, 그리고 이제 뭐 이러한 노인과 이렇게 이제 막 옹기종기 모여서 다 같이 한 하숙집에서 살아가던 시기 이후예요. 이후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기가 사모했던 이러한 가여운 대학생 죽고 나서 이야기가 이제 바로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서간을 주고받는데, 이 마카르가 이 바르바라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있는데, 이 집에서 혼자 살겠죠. 혼자 살면서 일종의 뭐 하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라 그럴까, 유모 같은 분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카르가 이제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먼 친척과 다름없다 하면서 이 바르바라를 엄청나게 챙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르바라가 이 편지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더 이상 마카르 당신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저기 어디 지방에 어떤 귀족이 있다고 하더라. 분명 나한테 이 하녀인가 유모가 귀뜸을 해준 건데, 어떤 얘기였냐면은 바로 이 지방인가 어딘가에 이러한 귀족이 가정교사를 찾고 있다더라. 가정교사. 일종의 뭐 이렇게 집안일하는 사람이겠죠. 말이 가정교사지 사실상 파출부랑 다름이 없습니다. 파출부랑. 뭐 쌤쌤이에요, 사실상. 이 사람을 찾고 있는데, 내가 이 가정교사로 집안일을 하면서 이렇게 파출부 생활을 하면은 더 이상 이제 마카르 당신에게 신세를 질 필요가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을 바로 마카르한테 보냅니다. 마카르는 이 당시에 직업이 뭐였냐면은 하급 공무원이에요. 하급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 하급 공무원인데, 당신은 이제 하급 관원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막 자 하루 벌어서 이제 하루 먹고 살 정도의 그 정도 돈을 벌고 있는 당시 되게 열악한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를 편지로 보내요. 마카르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가서 돈 벌 생각인데. 마카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거기 가가지고 집안일하고 가정교사하면 당신 인생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한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라고 마카르가 얘기하는 이 말이 나와요. 이게 진짜 저에게 첫 번째가 아닌 이제 두 번째겠죠. 두 번째로 이제 제 가슴을 후벼 팠던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이 포크로비치의 죽음이 제 가슴을 막 후벼 팠고, 두 번째는 이 마카르가 이 바르바라한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당신이 타인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그 타인 있잖아요.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이 타인이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존재인가, 과연. 우리가 뭐 더불어 살아간다, 남을 배려한다, 이런 얘기, 이빨린 얘기, 달콤한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로 인간이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운 상황일 때 놓여있는 그 인간의 모습, 내가 우월한 지위일 때 타인한테 어떻게 행동하는가. 예, 안 봐도 뻔하죠, 그죠? 어느 누구도 다 악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자신이 삶을 통해서 겪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타인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하는 얘기라는 이 말이 저는 너무나 인상 깊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만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안 가요, 다행히. 바르바라가 안 가요, 말을 듣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바르바라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제 가난에 대한 이제 어떤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뭐 바느질 같은 걸 해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품팔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느낌이죠. 품팔이. 야, 폼팔이가 아니고. 예, 어쨌든 이거는 뭐 개드립이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고. 아무튼 바느질 같은 걸 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데 충분치 않죠. 그리고 언제까지 마카르한테 신세를 질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 먹고 살기 힘든 어떤 사회의 하층 계급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던 와중에 때마침 이제 보이코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보이코프는 귀족이자 지주예요. 이 보이코프라는 사람은 마치 뭐랄까 안나와 거의 뭐 한 쌍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인데, 이 안나가 보이코프를 알려줍니다. 뭘 알려주냐면은 바르바라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살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너가 잘 꼬드겨봐라. 안나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야비한 인물이지 뭐 이렇게 바르바라를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아버지하고 관계도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예, 바르바라의 아버지하고도. 안나가 보이코프랑도 또 가까운 사이인데, 보이코프한테 안나가 이제 처지를 말해주는 거죠. 바르바라의 처지를 얘기해주면서, 그러면서 보이코프가 용케도 이 바르바라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바르바라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설득을 해요. 이 바르바라를. 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이제는 내 부인이 되는 게 어떠냐. 너가 내 부인이 되면은 절대 먹고 살 거 걱정 없고, 뭐 그렇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살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사실상 보이코프는 바르바라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이코프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던 어떤 여성이 있었을 거예요. 여성. 아니면은 뭐 자기의 어떤 이러한 재산을 이렇게 어떤 뭐랄까 물려줄 만한 어떤 그러한 사람이 없었던 상황이거나,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르바라가 이제 내 아내가 되면 되겠다 싶어서 바르바라를 찾아오는 거예요. 안나의 또 얘기도 들었고,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바르바라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제 바르바라는 사실상 이 보이코프를 상당히 무서워해요. 예. 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바로 솔직히 뭐 미성년자에다가 무슨 뭐 같이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이 여자 학생 입장에서는 얼탱이가 없겠죠.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뭐 그런 거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가난에 찌들었겠지만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민을 상당히 하면서 바로 마카르 좀 지우겠습니다. 예, 이거 하숙생활 이거 언제까지 이거 여기 이렇게 해놓을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이 바르바라는 어떻게 하냐, 바로 마카르한테 다시 편지를 해서 보이코프라는 사람이 왔다 갔는데 나에게 청혼하더라. 근데 나는 생각을 해봤는데 마카르 당신에게 더 이상 손을 벌리지 않는 방법은 내가 청혼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마카르가 날뛰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부인이 되면 안 된다. 너는 보이코프를 사랑하지도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구구절절하게 진짜 애절하게 얘기를 해요.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바르바라는 계속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보이코프가 한 번 더 찾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제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읽으면서 정말 하이라이트, 정말 펀치라인, 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르바라가 보이코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마카르라는 사람한테 신세를 너무 많이 줬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을 하는 것을 결국에는 수락을 하겠다. 그 대신에 마카르를 이대로 냅둘 순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마카르한테 신세가 너무나 많은 신세를 줬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솔직히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은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도 솔직히 부담스럽고 어렵다.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해도 여러 번 자꾸 망설이게 된다 하면서 보이코프에게 얘기를 해요. 보이코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내가 마카르한테 루블이죠, 루블. 어느 정도 루블을 줄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마카르가 바르바라 너한테 헌신하고 그렇게 너를 먹여 살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공헌하고 기여하고 진짜 그런 절대적인 사랑, 그죠? 절대적인 사랑과 베품을 주는 데 있어서 정말 헌신적이고 그랬다. 그러면 내가 마카르한테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루블을. 그러면 되지 않겠냐? 그럼 네 마음 편해지겠지? 왜냐? 너가 신세 줬으니까. 그러니까는
바르바라가 뭐 알겠다라고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바르바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코프, 내가 마카르한테 신세를 진 건 당신이 주는 그런 몇 푼의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보이코프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르바라, 그건 너가 아직 어리고 소설 같은 걸 읽기 좋아하는 나이다. 시나 소설 같은 거를 읽기 좋아하는 감수성이 풍부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말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 세상에 그런 종류의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종류의 것은 없다. 여기서 바르바라가 얘기하는 거, 마카르한테 진 신세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보이코프라는 지주가 뭐라고 이제 반격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은 없다, 세상에. 세상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 푼 지어주면 끝난다라는 식의 암시를 하는데, 이 부분이, 또 이렇게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또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예. 왜냐면은 책을 직접 읽는 거랑은 다르니까, 당연히. 거기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생략했지만 마카르가 바르바라에게 진짜 아버지처럼 헌신하고 안부 묻고 항상 걱정하고 조그마한 것도 사다 주고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이 어떤 뭐랄까 베풀 수 있는 거의 전부를 다 베풀었어요. 예. 항상 바르바라 생각을 하고 자기 친딸처럼. 근데 그러한 종류의 것은 없다 라는 이 보이코프의 말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예. 마카르의 헌신과 바르바라의 생각과 보이코프의 그 말이 뭐랄까 되게 강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 이 말이 그냥 웬만한 정치인 새끼가 딱 나와가지고 방송에 카메라 대고 얘기해도 뭐 이제 뭐 문제가 크게 일어날 법한 말인데, 뭐 보통 그런 인간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겠죠. 돈으로 안 될 건 없다라는 생각 머리통 속에 박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애들이 입 밖에서 꺼내는, 그런 애들이 술자리에서 입 밖에서 꺼내는 말이랑 이렇게 이 어떤 문학작품에서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정 결과 나오면서 그의 헌신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서 마카르가 어떤 인물인지 느끼면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왔던 독자들에게 마지막에 건네는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구상했던 이 보이코프의 그 마지막 그 말 있잖아요. 그러한 종류의 것은 없다는 거. 이 부분이 저는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울부짖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뭐 제가 또 생략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 사이사이에 이제 마카르와 바르바라가 이제 뭐 주고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 생략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이코프하고 마카르하고는 이제 멀어지면서 바르바라는 보이코프의 아내가 되기로 결정하고, 이 바르바라가 이제 이 마카르에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 초라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보이코프가 저보고 이제 뭐 이렇게 옷이라던가 드레스라던가 이런 뭐 예물 같은 것을 좀 준비를 이제 자기가 해줄 테니까 좀 그런 것 좀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바르바라가 마카르한테 부탁을 합니다. 뭐 결혼식 때 입을 옷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알아봐 달라, 뭐 찾아달라,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세탁소 같은 거겠죠. 세탁소 같은 데다가 뭘 맡겨놨는데 그 뭐 예단이라든가 천 같은 것들을 좀 가져와 달라, 이런 것들을 마카르한테 다 부탁하는데, 이 어리석고 이 바보 같은 마카르는 그거를 다 해줘요. 예, 마지막까지. 그 예물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것들, 뭐 옷 같은 것들 준비하는 거 다 마카르가 나서가지고 다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인간이 가가지고 찾아다주고 준비해주고 당신 결혼식 문제없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바르바라한테 다 해줍니다. 끝까지. 예. 그러면서 바르바라가 결국 마지막에는 편지를 해요. 이젠 정말 이별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당신은 너무나 뭐 소중했습니다, 뭐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편지를 하는데, 마지막 마카르가 이제 바르바라한테 받지 않는 편지죠, 일종의.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수신인이 없는 편지와 마찬가지인데, 바르바라한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 솔직히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 안다. 이러지 말아라. 당신은 내가 옆에 있을 때 정말 행복할 수 있다. 거기 간다고 해서
뭐 행복해지지 않는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않느냐. 나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다. 내가 여기까지 이사 오고 이 힘든 생활, 이러한 나의 비참한 삶을 이끌어왔던 건 내 먼 친척이자 친딸 같은 당신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눈물 젖은 편지를 써요. 예, 그러면서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안 간다고 말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바르바라는 답장이 없죠. 이미 갔죠. 그리고 마카르는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가서도 편지 해달라고, 나한테. 나한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나한테 편지를 계속 보내달라고. 당신 소식이 없으면 나 진짜 미쳐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마무리됩니다.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또 설명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또 속상하네요. 예. 정말, 이 마카르라는 사람은 진짜 이 사람도 하숙 생활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막 어렵고 힘든 상황, 경제적으로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막 상사 눈치 보면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말단 관리. 예, 그리고 바르바라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제 고아가 돼버린 상황인 거죠. 다 총 정리를 해보면.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편지 형식의 일종의 서간체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도스토옙스키 데뷔작인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 당시에. 도스토옙스키를 일약 이제 문단의 스타로 만들어준 게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그럴만해요. 예. 이 원고를 받고 울었다고 합니다. 예, 원고를 받은 사람이 읽으면서.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러한 인간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도스토옙스키는 그 비참하고 힘들고 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들의 일종의 심리 묘사를 하면서 어떤 진짜 말 그대로 신이라던가 어떤 우연찮은 엄청난 행운이 아니면은 절대 구제되기 힘들 만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인간성의 부분들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도스토옙스키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냥 단순히 뭐 어디 나올 법한 인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뭐 아침 드라마 나올 법한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진짜 도스토옙스키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제가 강추드리고요. 죄와 벌하고 가난한 사람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리뷰하는 걸로 하겠고요. 정말 아쉬워. 지금 제가 끝내지를 못하고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가, 뭐 가난한 사람들 분명히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정말 이게 재밌게 보셨다면 가난한 사람들 꼭 사서 읽어보세요. 예,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읽는데. 예. 그럼 이만 흥분 가라앉히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